안녕하십니까. 고수익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5월 고3 전국연합 환경평가 18번부터 21번까지 고전소설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제목이 장한절효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절효는 효와 절을 말하고요. 효는 이제 부모님한테 하죠. 근데 절은 절개 또는 정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내가 남편한테 일편단심으로 지키는 마음을 말합니다. 보기를 볼게요. 보기는 작품을 볼 때 힌트가 됩니다. 자, 두 가문의 갈등, 반복되는 갈등을 중심으로 이제 가문이 있는데 A 가문이 있고 B 가문이 있는데 둘이 갈등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문 소설이죠. 가문 소설. 갈등이 있어야 좀 재미있고 소설은 가족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요. 국가 위기도 하고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가치를 충실히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적대하는 상대 입장에서 그 행동의 윤리적 가치를 인정하는 인물도 나타난답니다. 자, 보기를 읽었습니다. 가문의 갈등, 가족과 이별하고 국가 위기에 관련된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쌤이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간 볼펜 또는 얇은 샤프, 그 다음에 파란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물 간의 관계 좀 잘 보시고, 영릉, 태수, 진한이 모반해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유주를 함락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이제 진한이 나왔죠. 근데 모반이라는 얘기는 쿠데타를 말합니다. 쿠데타. 그러면 군사를 쿠데타를 했다는 것은 반역했다는 얘기죠. 반역.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황제 입장에서는 반역은 무조건 안 좋은 것입니다. 이따가 송나라가 나와서 중국 배경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진한이 나쁜 놈이다. 반역하면 나쁜 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릉 태수를 설명할게요. 영릉은 이제 지명이고요. 태수는 여러분 사또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사또. 지금 시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영릉 태수와 진한은 동격이고요. 자기가 권력을 차지해서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될 꿈을 꾸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유주를 함락했다고, 유주라는 것도 지명이 되겠습니다. 쌤이 지명은 이렇게 대가로를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물은 우리 편은 동그라미, 착한 사람은 동그라미 치고 나쁜 사람은 세모를 치겠습니다. 천자는 꼭 알아둬야 하는 글자입니다. 천자는 여러분 이제 하늘 천자죠. 하늘 천자고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늘의 아들은 뭐 예수님도 아니고 누구죠? 황제를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 글자입니다. 여러 번 대병, 큰 대, 변사병, 병사병, 병사를 보냈지만 이 병사들이 번번이 매번 패하자 문무대신과 의논해 사문에 방을 붙여 장사를 모집했다. 문무라는 것은 문관과 무관의 큰 신하들, 여러 신하들 의논해 사문에 4개의 문에 동서남북, 동대문, 서대문 이렇게 문에다가 방을 붙였다. 그 방은 안내문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문을 붙여서 힘센 장사를 모집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영을 동그라미 칠까요? 원부인에게, 성이 원씨예요. 원부인에게 말했다.
소자가 라고 했으니까 제가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아들이 자기를 낮춰서 소자라고 하죠. 제가 이때를 타 국적, 국가의 적을 소멸하고 원수를 갚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국가의 적이 바로 진한이 되겠죠. 제가 한번 나가서 물리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부인이 슬퍼하며 말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이 장령과 원부인의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원부인이 어머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니까 M이라고 쓰고 이렇게 인물관계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이미 장성했고 용맹이 뛰어나니 근심이 없으나 다만 내 나이가 많으니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아 슬프구나. 그래서 네가 전쟁에 나가면 걱정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네가 전쟁 나가서 돌아오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네가 만약에 죽게 되면 또 못 볼 것 같다. 마지막 이별일 것 같다. 이렇게 슬퍼하네요. 그러니까 장령이 원부인을 위로하면서 엄마 걱정 마 이렇게 얘기하죠. 모친은 과도히 염려하지 마소서 하고 원부인께 하직하고, 하직은 파란색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하직은 여러분이 바이라고 기억하세요. 바이, 바이바이, 하직하직 하고 집을 떠나 밤낮으로 달려 황성, 황성은 황제가 있는 성입니다. 황제가 있는 성이니까 서울이죠. 도착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사건은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명은 대괄호 치고 인물은 동그라미 세모 치고 사건은 밑줄을 치고요. 그리고 대사가 나오면 괄호를 이렇게 치겠습니다. 한 곳에 붙어있는 방문을 보고 이를 떼니, 이게 이때 문은 문이 아니고요. 문장을 말합니다. 글을 말합니다. 글을 문, 방이 붙어있는 글, 안내문을 보고 떼니 관원, 관원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관원도 파란색 한번 칠해 볼까요? 관은 관공서를 말합니다. 관공서. 관공서 즉 공무원을 말합니다. 관공서에 공무원이 달려와서 너 이거 왜 떼니? 라고 왜 그러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장령이 품속에 품은 상소문을 꺼내서, 상소문도 파란색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상소문은 보통 신하가 제 임금께 또는 황제께, 황제나 또는 왕에게 드리는 건의문 정도가 됩니다. 건의문, 왕에게 보내는 상소문. 관원에게 주며 이를 천자께, 황제께 전하라고 했다. 이 상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그러면 이 상소가요, 네모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에는 편지나 꿈, 시, 이것이 그다음에 악기, 피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꿈이나 시라든지 그리고 편지라든지 또는 악기 소리, 뭐 피리라든지 검은고 이런 것이 나오면 중요한 상징물로서의 기능을 해서 이 기능을 물어봅니다. 자, 상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하면 쌤이 요거를 네모 박스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주인공 장영이 황제에게 보내는 건의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익주, 지명이고, 우리 나라도 주로 끝나는 동네가 많죠. 공주, 경주, 나주, 충주, 그죠? 원주. 금병산, 끝에 글자 산입니다. 살고 있는 장영은 저는요, 이런 뜻이요.
돈수 100배라고 되어 있는데 100배만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100배. 100배는 100번 절함 이런 뜻이요. 100번 절함. 여러분 그 설에 3배 하잖아요. 그래서 절배자입니다. 그 다음에 돈수는 참고로 이 조아리다입니다. 이제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거죠. 조아리다. 수는 머리입니다. 머리를 조아려 100번 절하고 폐하께, 폐하가 황제가 되겠죠. 황제, 천자께 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진안이 아까 반역자죠. 옛날에 남양에 있는 태수, 남양은 지명이고 태수는 사또입니다. 오세신이라는 놈과 그죠? 공모해 공동 모의를 해서 함께 꾀를 내어서 신에, 그러면 저예 이런 뜻이요. 저예인데 저는 신하를 자기가 낮출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아버지 필한을, 그러면 우리 장령의 아버지가 장필한인 것 같습니다. 모함해서 죽였어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어미를 겁박하려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이에 저희 어머니가 꾀를 써서 오세신을, 나쁜 놈이잖아요. 반역 공모자를 죽이고 저를 보호하려다가 세신의 처, 세신 죽었잖아요. 세신의 처, 남양태수 오세신의 처 진씨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주어가 모친이죠. 엄마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래서 유모가 유모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은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기를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가 우유할 때 젖 유자고요. 그리고 어머니 모자입니다. 어미. 근데 예전에는 양반 집안의 아녀자는 아기가 태어나면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을 좀 비천하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젖이 잘 나오는 아줌마를 이렇게 붙여줘요. 하인을. 그래서 도련님이나 아기씨를 그 아줌마가 유모가 되어서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인인데요. 그 아기, 도련님이나 아기씨를 보필하고 시중을 들면서 보육을 하는 거예요. 길러줍니다. 평생 모시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유모입니다. 그래서 유모는 항상 그 아기씨, 도련님 편입니다. 클 때까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래서 기른 정이 있겠죠. 친엄마가 아닙니다. 하인입니다. 항상 우리 편. 그래서 유모가 저를 업고 익주로 달아났는데 지명입니다. 송나라에서 벼슬 하던 원귀의 누나가 거두어져서 양자로 삼았으니,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10살이 되어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돼 비로소 저희의 부모가 오세신 죽었지만 에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진하는 오세신과 공모한 사람이니 저와는 같은 한에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한이죠. 진한이 죽음을 재촉해 모반 쿠데타 반역을 했으니 이제 신이 제가 복수할 때입니다. 원하건대 폐하께서 저에게 한 무리의 병사를 빌려주신다면 진한의 머리를 베어 국가의 근심도 들고 저의 원수도 갚겠다. 1타 2피가 되죠. 일석이조가 되겠죠. 국가의 위기와 그리고 제 개인의 복수를 둘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 우리 보니까 원부인이 우리 주인공 장영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가족관계 주인공 한번 보겠습니다. 장필한이 있습니다. 장필한이 있고요. 아버지입니까? F라고 쓰겠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왔죠. 어머니 모친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주인공 장영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공 장영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죽였냐면 진한이라는 놈,
하고 함께 공모한 놈이 오세신과 결탁했다는 겁니다. 오세신. 근데 오세신의 부인이 진씨예요. 진씨.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오세신을 죽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한이 죽였어요. 진한이 오세신과 공모해서. 그리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어머니 진씨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령은 누가 구출을 했냐면 유모가 구출을 해줘요. 그러다가 원귀의 누나, 그러니까 원귀의 누나니까 원부인이 되겠죠. 그래서 원부인의 양자가 되어 원부인이 나를 길러준 거죠. 그러니까 친엄마는 돌아가셨고 유모가 날 구출해서 원부인, 즉 원귀의 누나가 익주해서 나를 양자로 삼아서 길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진한과는 원수니까 진한을 죽여야 되겠고 국가의 위기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싸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소문을 읽은 황제는 장령을 크게 칭찬하며 말했다. 지임이라는 건 내가 라는 뜻인데 황제가 자신을 과인 또는 지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천하장사를 모집한 지 오래되었으니 응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영의 상소를 보니 짐짓 장수와 재상의 기운을 모두 갖추었구나. 영은 장령이 되고요. 상소문을 보니까 장수는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재상은 여러분 국무총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군 해도 되겠고 국무총리 해도 되겠고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장령을 불러보니 제비 새끼처럼 지규법 퍼진 턱에다 1번 할까요? 범 같은 머리 2번 할게요. 범 같은 지규법 참으로 제후가 될 골상 이제 골격이 있고요. 키에다가 3번이 가고 갈게요. 8척이나 된다. 이거 완전 개구라예요. 척이 30.3cm니까 키가 24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위풍이 늠름했다. 4번 할게요. 그러면 요 부분은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외양을 묘사했죠. 그래서 뛰어난 모습을 영웅적 기상을 표현했습니다. 상이 할 때 상도 파란색 형광펜을 칠할게요. 자, 상은 윗상자예요. 윗상자인데 위에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뜻하죠. 그럼 황제면 아까 나왔던 천자와 같은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황상이라고도 합니다. 황상. 빵상 아줌마 빵상이 아니고요. 황상입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게 여겨 말하기를 지임이 내가 장령을 얻었으니 어찌 진한을 근심하리요. 진한이 반역자이죠. 그래서 장령을 대원수로 삼고 대원수 파란색 형광펜 칠해볼까요? 대원수 아버지 원수 할 때 그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전시 총사령관을 말합니다. 원수, 대원수, 도원수, 전시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4스타로 임명한 거죠. 그리고 군사 6만 병을 주니 장령은 쉐쉐 하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경사를 떠났다. 경사는 이 정도는 알아둘까요? 서울 경자고요. 서울의 관청을 말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관청, 서울의 관청, 수도의 관청을 떠나서 싸우러 가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 그럼 여기서 잠깐 끊으면 되겠죠. 시간도 대가로 치겠습니다. 영릉의 지경은 지역이에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밑줄 칠게요. 경사를 떠났다도 사건이니까 밑줄 치겠습니다. 장영은 먼저 진을 치고 진한에게 국가의 근심을 덜고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내용의 격서를 보냈습니다. 이 격서라는 단어는 적을 달래거나
달래거나 또는 꾸짖는 글입니다. 너 맴매한다? 항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쭈쭈 이러면서 막 놀리고. 이를 본 진안이 크게 화를 내자 한 장사가 자원에 싸우고자 했으니 그엔 진씨, 진씨는 오세신의 부인이죠. 오세신의 아내입니다. 세모 칠게요. 오세신의 아내의 오라비, 오빠 또는 남동생입니다. 진건이요. 진씨니까 진씨네요. 진안이 크게 기뻐하여 정병, 정예 병사, 아주 잘 싸우는 다듬어진 병사, 날카로운 병사 3만 명을 주었고, 진건은 군사를 거느리고 진 앞에 나와 장령에게 싸움을 걸었다. 진건을 본 장령이 큰 소리로 호통쳤다. 너는 진안과 어찌 되는 놈이냐 하고 부르니까 진건이 나는 오세신의 처남 진건이다. 네 어미가 오태수의 첩이 되었다가 간계는 좀 쉽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간사한 계획입니다. 간사한 계획을 써서 태수를 죽이고 도망갔거든. 오세신 죽었죠. 오세신. 네가 무슨 낯으로 큰 소리를 치느냐. 근데 여기서 새로운 사건이, 새로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도망갔다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장령의 어머니가, 장령의 모친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생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돌아가셨다고 그동안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오해가 풀리게 되면서 착오였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진건을 물리쳤네요. 밑줄 칠게요. 장령은 역시 싸움을 잘하네요. 오세신의 아내인 진건, 오세신은 죽었습니다. 붙잡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익주의 자사, 도지사 정도가 됩니다. 관찰사, 도지사, 감찰관. 진씨로부터 오세신의 아내 친모 한씨가, 친모가 한씨였구나. 승려, 스님이 되어 살아있다는 말을 듣게 된 장령은 계룡사라고 하는 불국사 알죠? 절에 가서 어머니를 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정리를 밑에 한번 좀 해볼게요. 진씨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진씨의 오라비인 진건을 죽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모친이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에 계셨고 계룡사의 승려가 되셨습니다. 자, 모친은 한씨였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장령은 모자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봉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살아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원부인은 길러준 엄마인 거고 모친은 친엄마 있는 거죠. 자, 어머니 이제 만나는 부분 볼까요? 엄마랑 아들 죽은 줄 알았다 만났으니까 반갑겠죠. 꿈인지 생신지 깨닫지 못하는 한씨가, 한씨는 딱 한 번만 정리할게요. 한씨는 장령의 어머니, 아들을 붙잡고 울며 말하기를 영아 내가 죽어서 너를 보는 것이냐 하고 기절을 했어요. 우리 혼수 상태 빠진다 그러잖아요. 기절이란 말 쓰고 장령과 계양은 놀라. 계양은 아마 한씨의 시중드는 여자 노비인 것 같습니다. 급히 약을 먹이고 간호했다. 잠시 후 한씨가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리자 혼절하자 밑줄 치고요. 정신 차리자 밑줄 칠게요. 장령은 아들은 주인공은 원부인에게, 원부인은 길러주신 어머니죠. 양어머니 사람을 보내 모친의 소식을 전한 한편 모친을 모시고 법당에 갔다. 이 법당은 우리 절에 있어서 절에서 기도 드리는 곳입니다. 또 설교도 하고 이러는 곳이에요. 설교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절을 올린 뒤 원부인의 양자가 된 일 블라블라블라 익주사사가 된 계룡사고 된 사연 블라블라를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압축하고 요약을 한 거죠. 한씨는 장령의 어머니죠. 그간의 일들을 소상히 말하며 두 사람은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며 밤을 보냈다. 날이 밝자
대가로 칠게요. 장령은 한부인, 한씨를 한부인이라고 한 거죠. 어머니를 모시고 원부인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부인은 이제 친엄마인 한씨와 그리고 길러주신 원부인 두 부인이 서로 반기며 예를 마쳤고, 한 부인이 감사하면서 먼저 말했다. 길러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하죠. 부인께서 이제 원부인입니다. 내 자식 장령을 거두어 양육해 부친의 원수도 같고, 부친이 장필한이죠. 필한인데 원수도 같고, 나와 다시 만나게 하셨으니 이는 죽은 나무에 다시 꽃이 핀 것과 같습니다. 직유법이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부정적 가정을 하는 거죠. 이 몸은 부평처럼 떠 있는, 여러분 개구리밥처럼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풀입니다. 직유법이고, 떠다니다가 요랑하다가 늙어 죽어 외로운 귀신이 되었을 것이니 부인의 은혜가 백골난망입니다. 백골이죠. 흰 해골이고요. 흰 뼈가 백골이죠. 그 다음에 건망증, 어려울 난. 그래서 잊기 어렵다. 잊기 어렵다. 너무너무 고맙다. 쉐쉐쉐쉐쉐 한 겁니다. 자, 원부인은 겸양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양보하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는 다 부인의 정절에 하늘이 감동하심이니 내게 무슨 공이 있으려. 공이 이제 업적이죠. 나한테 업적이 없다. 부인의 정절에 하늘이 감동한 거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주인공 장영은 이날 두 어머니를, 양어머니와 친어머니를 위해서 한씨, 원씨, 한원이죠. 잔치를 베풀었고, 두 부인은 담소, 얘기를 나누고, 이야기 담자입니다. 속담할 때 웃으면서 환담을 나눈다 그러죠. 웃으면서 얘기를 나눈 겁니다. 우리 커피숍에서 친구 만나서 이렇게 한잔하면서 막 농담 따먹기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문득 어딘가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로운 사건이 있나 봅니다. 누가 우나요? 장영은 화를 내면서 기분 좋은 날 누가 저렇게 척으로 하면서 통곡소리를 내는 이를 잡아오라 라고 했더니 하인이 끌고 왔어요. 다름 아닌 진씨였다. 진씨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세신의 부인이죠. 오세신의 부인이죠. 아까 사로잡았다고 나왔죠. 부인입니다. 그래서 장영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너 왜 재수없게 쳐오라. 이렇게 해서 네 죄가 매우 중하거든 죽기나 기다릴 것이지 어찌 방자하게 흥을 깨는 것이냐. 쳐오라. 이렇게 하니까 진씨가 즐거운 사람은 좋겠지만 서러운 사람은 어찌 즐겁겠나이까. 자기 남편 죽었죠. 그리고 자기는 체포됐죠. 포로가 됐죠. 기분 안 좋겠죠. 장영이 빡쳐서 칼을 뽑자 한 부인 어머니가 급하게 말리면서 진씨는 착한 부인이다. 남편을 위해 복수하려는 것이 당연하니 어찌 죽이겠나. 여러분 이게 아까 보기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인, 그죠? 상대방이 진씨입니다. 진씨. 진씨는 악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한씨가 서로 상대편인데 진씨가 남편인 오세신의 정절을 위해서는 하고 우리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죠? 서로 적인데 이 부분이 이제 보기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진씨를 붙들어 안치고는 위로하며 제 인사에서 우리 절이고요. 헤어진 듯 소식이 끊겼는데 오늘 이리 보니 매우 반갑구려. 그대는 여전히 날 해칠 마음이 있는가. 진씨가 그 마음이 죽기 전에 어찌 사라지리요. 나는 끝까지 널 죽일 거야. 그리고 한 부인이 탄식하며 연료로다 하고. 연료는 뜨거운 여자가 아니고요. 남편에게 변치 않는 남편에 대해서 신념을 내 남편을 위해 복수하겠다는 지키는 여자를 지키는 아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영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진씨가 나를 해치려는 것은 오세신을 죽인 것과 같으니 진씨가 나를 해치는 것은 내가 오세신 죽이는 것 같다. 상대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 청군 백군 운동회 한다면 청군이 이겨야 되죠. 백군을 물리쳐야 되죠. 백군도 마찬가지로 청군을 물리쳐야 되죠. 그런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똑같아. 저는 내게 원수이나 또한 연료로 다 죽이는 것은 불가하니 아니불 낫 다음에 가하다 캔입니다. 그죠? 캔낫이죠. 불가능하니
말을 보내요. 사람과 그죠? 말을 보내요. 자기 집으로 보내라 하고 장영은 모친의 마음을 거역할 수 없어서 진실을 석방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왼쪽에 있고요. 문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18번 문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드러낸다는 부분은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까요? 자, 요 부분입니다. 6페이지 오른쪽 단 윗부분에 쌤이 얘기했던 제비새끼처럼 옆으로 퍼진 턱에 범같은 머리를 갖고 있어 참으로 제후가 될 골상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키는 팔척이 되고 위풍 또한 늠름했다. 이 부분이 딱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답 1번 고르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4번의 우의적 소재 요것만 좀 살펴드릴게요. 우의라는 말이 여러분 이솝 우화할 때 우화 알죠? 이솝 우화 보면 두루미와 여우가 서로 식사초대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물이라든지 이런 또는 다른 상황을 통해서 결국 인간 세태를 풍자하는 풍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라고 해요. 요거 알아두시고요. 19번 넘어가겠습니다. 디테일한 사건 문제인데요. 5월하고 6모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낼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사건의 선후 관계를 좀 잘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킬포입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선생님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법당에 들어간 장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당에 들어갔다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양이 간호하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씨를 발견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있고 간호가 있고 발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선생님이 이번에 형광펜을 오렌지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요. 법당에 들어간 거 장령이, 그 다음에 계양이 한씨를 간호하던 사건, 그 다음에 장령이 한씨를 발견하는 사건, 요 세 가지를 선후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모친을 모시고 법당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하는 사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계양은 약물을 먹여 간호했다죠. 그러면 법당에 이제 간호를 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렸죠. 그죠?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법당에 들어간 후에 간호를 한 게 아니라 간호를 하고 정신을 차려서 법당에 들어갔죠. 그러면 선후 관계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될 거니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인데요. 20번 문제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네가 이미 장성했고 용맹이 뛰어나니 근심이 없으나 쌤이 요거 민트 색깔로 바꿔드릴게요. 네가 이미 장성했고 여러분은 안 칠해도 됩니다. 근심이 없으나 내 나이가 많으니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이 슬프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선지에서 자신의 사정을 언급했다. 비애감, 슬프구나, 다시 못 볼 것 같다. 맞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 상대방의 능력을 강조하며 자신의 기대. 근데 능력은 용맹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3번 뭐 견해를 인용했다 헛소리네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욕이 또 헛소리네요. 4번에서 자신의 처지는 내 나이가 많으니고 미래에 대한 우려는 못 볼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럼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1번 5번 남았습니다. 이제 니은 조지겠습니다. 니은은 한씨가 원부인에게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내 자식을 거두어서 길러주셔도 아버지 원수를 갖고 나와 다시 만나게 되니까 어쩌고저쩌고 하고 안 그랬더라면 나는 풀처럼 떠다니다가
귀신이 됐을 것이니까 부인 은혜가 백골난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거, 자부심을 드러낸 거 아닙니다. 나는 국무총리 부인이야. 나는 이 정도의 권력이 있어. 이렇게 드러낸 거 아니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과 반대 상황을 가정했다는 거는 우리 그렇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거다 이런 거죠. 뭐 상대방 감사 백골난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도 살펴드릴까요? 여러분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게 틀렸고요. 상대방의 행동을 언급하며 자신의 솔직한 마음 이건 맞습니다. 당신이 내 자식을 길러줬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문제를 언급한다. 틀렸죠. 해결 방안 제시 틀렸죠. 그 다음에 21번인데요. 빠르게 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장영이 황제에게 병사를 요청하며 자신의 각오를 드러내는 것에서 국가위기도 벗어나게 하고 자식으로서 해야 될 원수도 갚고 맞는 말이죠. 2번 진건이가 진씨의 오랍이죠. 장영과 대적할 때 과거에 장영 어머니인 한씨와 오세신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언급하는 것에서 두 가문의 갈등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한씨와 장영이 엄마 모자 상봉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그간 사는 얘기하면서 이별했던 가족이 재회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원부인이 길러준 엄마, 그 다음에 한씨의 친엄마의 정절을 취하며 한씨에게 공을 돌리는 장면에서 자신과 맞서고 있는 상대, 여러분 자신과 맞서고 있는 상대가 원부인과 한씨가 왜 맞서고 있습니까? 틀렸죠. 그러면 4번의 요 뒷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씨가 자신과 맞서고 있는 상대인 진씨를 인정해 주는 부분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틀렸기 때문에 5번 진씨가 한씨에게 자신의 심중을 토로하는 장면에서 털어놓는 데가 토로입니다. 남편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윤리적 가치를 자신의 입장에서 지키려 했다. 열을 지키려고 돼. 진씨도 어찌 보면 자기 입장에 어쩔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좀 세세하게 풀이를 했습니다. 한 40분 좀 안 되게 걸렸네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구호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